안녕하세요, 해남집 여러분. 2021년 1월 5일 아침을 여는 유튜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희망 플러스가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죠. 그 중에 두 개의 담보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토피 진단비 알아보기. 네이버에 아토피 관련해가지고 글을 쳐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중증 아토피 진단비는 저라면 안 가져갑니다. 태아보험 중증 아토피 진단비 담보 굳이 필요할까요? 태아보험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 기준이 너무 높네요. 라면서 이 태아보험에 있는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에 대한 비판 글들이 많습니다. 자, 관련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현대해상 아토피 담보인데요. 자, 중증 아토피로 확정 진단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가입은 자, 출생 전에 태아일 때만 가입 가능한 특약으로 10년 납 14세 만기로 가입 가능한 특약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중증 아토피라 하면 OSI 점수 4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더 내용을 읽어보면은 약관상 중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OSI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OSI란 피부 병면의 범위, 병변의 중증도, 주관적 증상 중에서 주관적 증상을 제외하고 수치화한 평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토피는 40점 근처에도 가기 어렵다 라고 하네요. 10년 납 14세 만기 기준에서 보험료가 5,000원 가까이나 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10년 동안 내면 한 55만원, 60만원 가량을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보험료 안 내고 그냥 치료받겠다 라는 거죠. 보장기간이 14세까지로 짧고 아토피가 심하다면 병원 치료를 받기 때문에 OSI 점수 40점 이상까지 나빠지기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 담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OSI 점수 계산법과 관련된 서류인데요. 자, 부위별로 점수가 적혀 있죠. 이거는 병변의 범위와 관련된 점수입니다. 내 머리에 다 아토피가 생겼다 하면 4.5점을 받는 거고요. 손에 있다 하면 1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책정을 해가지고 병변의 범위, 점수 A를 쓰는 거고요. B, 아토피에도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종류별로 심화도가 있을 거예요. 경증, 중간, 중증.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점수 B를 만듭니다. 그래서 점수 A야 점수 B를 이러한 산식으로 인해 가지고 낸 다음에 OSI 점수를 내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도 복잡하고 또 중증 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중증 아토피 진단 담보가 안 좋다라고 이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중증 아토피 진단비는 별반 다른 게 있냐? 사실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을 한 게 중등도 이상 아토피 진단비라는 것과 아토피 진단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좀 크게 보면은 출생 전 자녀 가입 시 예약 가입 가능 특별 약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중증 아토피 진단비에 더불어 가지고 중등도 이상 아토피 진단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중증 아토피가 OSI 점수 40점이라고 하면은 이 중등도는 15점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라든지 또 심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아토피 진단비는 점수도 없습니다. 점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받을 수 있겠죠. 자, 제 아들 같은 경우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이 아토피 진단을 받았는데
0점이겠죠. 오타가 있네요. 0점을 받았어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제 아들 같은 상황이 되겠고요. 중등도 15점이죠.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은 40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14세 이내에 아토피를 앓는 자녀라고 하면은 태아보험 때 이거를 넣어가지고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태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토피까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태아보험은 역시 KB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 태아보험은 우리 절대 타회사에서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담보,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문구가 보이네요.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삼성화재 독감보험 1만 원이면 됩니다. 자, 삼성화재가 독감보험이 유일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 회사가 출시가 됐죠. 자, 독감이라는 것은 제209부터 제211까지 코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질환입니다. 2019년도에 240만 명이 진료를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생활질환이죠. 자, 약관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09부터 제211까지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를 받을 경우에 독감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독감을 걸린 다음에는 주사를 맞으면 돼요. 자, 주사를 받거나 약을 먹으면 되겠죠.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어렵네요.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독감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독감 담보는 연 1회 지급이 됩니다. 아토피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연 1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담보고요. 1회당 최대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10년갱신 기준에 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0년 정도 되면은 3,000원, 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감 담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5일씩 일주일씩 입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독감 때문에 입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 생활질환 플랜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플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후유장애 2억 넣었죠. 그 다음에 일당 풀로 넣었습니다. 상해 일당 7만원, 질병 일당 5만원 넣었고요. 각자 중환자실이나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일당도 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질환이다 보니까 상해수술비나 질병수술비도 역시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독감까지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22,000원 기준인데요. 이미 우리 재량보험이 있어가지고 질병 일당이나 수술비 등의 한도가 차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담보를 좀 줄이셔도 됩니다. 왜냐? 15일까지는 최저보험료가 1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독감 담보를 팔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삼성화재처럼 1만 원이 가능한 보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15일까지는 이 독감 담보와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독감이나 혹은 또 부족한 일당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게 내어준 상품이 이 생활질환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도 벌써 이튿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상 관련해 가지고 접근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6일 수요일까지 100%가 지급이 되고요. 그간이랑은 좀 다르게 LTC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LTC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번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바쁘게 움직여도 하루는 짧습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해남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번 치상까지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해남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5일 아침을 여는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